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좀 먼저 보시죠. 시장 보면 코스피는 1.31%가 상승했는데요.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시장 참여자들은 확신이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달러 대 유로의 비율을 좀 자주 보잖아요. 이걸 좀 보면 오늘 이것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좀 나올 때 코스피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일 때는 내일 시장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좀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전일에 이제 회원분들께서 나 많이 불안하니 매도하고 싶다라고 많이 전화가 왔었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또 하루 반등하니까 또 그런 전화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시장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단기적 관점에서 시황관을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시황관이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잘못해서 엇박자가 나버리면 그것은 진짜 계속 손실만 확정되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SBB 사태로 인해서 SBB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안정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계속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컨센의 변화가 뭐 0.5를 올리겠다라고 얼마 전까지만 했다가 또 0.25일 것이다. 아니야, 아예 멈춰야 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어떤 과격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이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없이는 물가 안정이 없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더하면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기 때문에 인상을 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오면서 시장은, 음, 뭐라 할까요? 지금 너무 먼 미래까지 지금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좀 변하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 국면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아무튼 피벗이 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BB 사태와 리먼이 어떻게 좀 비슷해지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리먼과 2008년 리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번 SBB 사태 때는 상당히 빨랐다라고 봅니다. 강력한 유동성 지원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평가 손실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는 저는 이제 없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리먼 사태는 그 본질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었고 부동산 버블이었거든요. 근데 그 버블이 붕괴되니까 어, 부동산이 확 끝나버렸죠. 폭락해버렸고 모기지 채권들이 부실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것과 지금의 미국채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문제다라고 지금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 이것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더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 시장의 어떤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 때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돈이 미국채를 재원으로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조달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넘치니까 시장에서 미국채를 사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를 사니까 미국채 가격이 쫙 급등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급등한 모습인데요. 근데, 최근에 뭐랄까요? 연준이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경기도 나빠질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금한 돈을 찾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유동성, 그러니까 이 많은 유동성으로 미국채를 사들였던 금융기관들의 국채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 평가손이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본질인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다시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밖에 없겠죠. 그 다른 어떤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문제가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채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처럼 미국채 수요가 다시 많아지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연준으로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채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외국 은행들, 그러니까 미국채를 과거에 꾸준하게 계속 많이 샀던 그쪽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은 중동 쪽에서 미국 패권을 넘는 듯한 어떤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는 없겠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SBB 사태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어떤 연준의 빅스텝은 없을 것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의 어떤 어, 동료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한 어떤 계산서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될 때는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그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혼란도 언젠가는 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찝찝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번 이걸 봐볼까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버스짜리, 그러니까 인버스 2배짜리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방향이 오리지널이고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에 개인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개인과 반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쫙 파니 개인 투자자들이 의 그 순매수와 반대로 갔더니 역시 수익이 이게 나는 왜냐면 인버스가 빠진다는 것은 샀다라는 샀다면 올랐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 방향대로 갔더니 인버스가 오르고
다시 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인버스가 빠졌고 다시 이 방향으로 갔더니 인버스가 오르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갔다면 시장에서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여기서 급격히 좀 변화하는 모습이 톡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요게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 하루로 알기는 어렵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하게 꺾이는 이런 자리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인버스가 빠질 것이고, 즉 코스피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요. 이거는 일단 하루로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봐야겠지만, 그리고 어, 달러 대 유로 비율이 꺾이는 모습이 코스피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하지만 요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금은 좀 차트를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흔히 요럴 때는 귀를 믿지 말고 눈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의 많은 어떤 이야기에서 귀를 믿는 것보단 차라리 눈으로 실제로 차트를 보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들의 어떤 변화는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이 가까워지는 것들.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다. 이것이 언제 뭐 어떻게 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은 리먼과 SBB 사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SBB 사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질지는 아마 이번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변동성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아까 요 초반에 얘기했던 너무 단기적 관점의 시황과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좀 길게 길게 천천히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좀 너무 죄송스럽거든요. 저 또한 시장에 노이즈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 될 수 있으시면 제 방송도 보지 마시고 차라리 눈으로 직접 판단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